특판까지 지금 생겨야 할 판이다. 특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 특검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사들도 제대로 못하면 이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특판까지 만들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의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검에서 뭐 청구한 이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들이 기각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김용대 드론사령관, 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네. 관련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해석이? 하여튼 충정어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출범할 때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탈바꿈을 네.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법개혁, 권력기관의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검찰이 하여튼 나나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완성되면 다음엔 법원을 해야 하고 아, 그다음에 감사원까지 가야 하는데 예. 우리가 화력을 검찰개혁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자기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법원이.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의 경고성을 포함해서 네. 충정어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내란이 일어났고 지금 내란의 주동자들이 수사도 안 받고 또 자기들 지지자를 동원해서 선동하고 이거 내란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제대로 대한민국을 세우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까 특별검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별검사한테는 무한 권력을 준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시한을 제한시켜서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급할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들은 예. 저희들 성과도 내야 하고 진실도 밝혀야 할 거니까. 네. 활동 시한이 예,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판사들은 느긋하게 예. 옛날 일반적인 사건처럼 아. 뭐 한가하게 여기 뭐 증거인멸의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맥가이벌처럼 사용해가지고 딱 하나 기각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사실은 나는 고스란히 법원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잃지 않고 있으니까 네. 정신 차려달라. 특검도 있는데 네. 특판은 못할 거 없다. 못할 거 없다 하는 네.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멘트로 했는데 네. 언론들이 네. 특판만 다 받았어. 특판만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충정어린 얘기는 다 빼고요. 아, 그래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여튼 뭐 아니 억울하진 않습니다. 취지 자체가 뭐 왜곡된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만큼 검찰 개혁 그다음에 뭐 사법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법원도 좀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법원은 만약에 개혁한다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좀 많이 예. 들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되는데 법원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 오영준 재판관을 네. 헌법재판관을 청문회할 때 예. 그냥 크게 대두됐던 게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헌법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네. 재판을 한 것들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릴 수 있느냐. 네, 재판 소원. 네. 네. 재판 소원.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저는 또 하나 같이 보는 게 대법관 수의 증언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법원의 재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 네. 사실은 헌법 재판 소원의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관 수가 적다는 이유로 네. 우리 민사 사건의 70%가 판단도 못 해보고 심리 불특행을 각하당해 버려요. 예. 네. 근데 우리 가위바위보도 30대판 아닙니까 이거 네. 가위바위보 그 재판도 우리 헌법에 3번 받을 재판 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다 각하시켜 버리니까 네.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다. 그러면 이걸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재판소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번 봤잖아요. 아니 형식적으로는 3번을 가는 네, 거죠. 네. 1심, 2심까지는 다 맞거든요. 네. 세 번째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데 네. 이 재판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은 선택적으로 안 하고,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예. 이것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시키는 게 네, 70%입니다. 네. 아, 그러면 너무 10건 중에서 네. 3건은 재판받고 예. 2건은 건수가 많아서 기각되고 그런가요? 이게 수는
사건 수는 많은데 그걸 아. 담당하는 재판관의 너무 수는 적으니까. 적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원의 조금 문제가. 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사건도 그냥 네. 각하시켜버리는 비율이 네. 높아지니까 네.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까지 가는 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재판을 네. 받은 권리가 네. 충족되기 때문에 네. 재판 소원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 이것은 하나도 손을 안 보려고 하고 음. 이 재판 소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선행돼야 할 문제다. 예. 이 대법관을 증원시키고 이 법원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네. 제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법사위 계셨었고 예. 원래 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이 법원 사람들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수가 적어야 예.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예. 위해서가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일반 이유예요? 판사들을 만나보면 예. 대법관 증언하자는 말에 반대하는 판사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죠. 예. 다 찬성합니다. 예. 본인도 하고 싶으니까. 네. 예. 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네. 되고 나면 안 그런데 들리고 싶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어. 대법관들 네. 또 대법원장을 모시고 있는 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법원행정처의 네. 판사님들이 네.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늘리자면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이게 주장을 조금 하면 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늘리는 건 동의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명이 15명을 30명 하자. 예. 이렇게 하면 늘리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왜? 니네가 집권할 때 15명을 다 늘려서 니네 성향에 맞는 대법관을 다 깔아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집권하면 우리 사람은 어디 들어가냐. 예.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는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못 늘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게 네. 논란이 되고 있고 양승태 옛날에 대법원장이 사건이 터진 이유도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이 상고법원제를 만들어서 고법 판사한테 네. 일정 부분을 대법관이 하는 것을 맡기게 하고 네. 대법관은 진짜 상황 노릇만 하게 예. 헌법 불합치하는 네, 결정 네, 네, 네. 중요한 것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음. 그 사고가 터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 10년 동안 그러면 늘릴게 대신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년까지 늘려서 언제 가겠습니까? 아. 하여튼 사법개혁 중에서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잘 끝나면 바로 다음에 시작. 법원 문제 네.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다 그럼 고민하겠습니다. 이것도 속도전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미 민주당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나 법원 발의 같은 건 몇 번 했었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뭐 제가 언론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사실은 고사를 했습니다. 이게 예. 마치 이 독이 든 성배를 받는 느낌이어서 예. 그런데 이제 당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맡게 됐는데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또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개혁 조치들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내에 제 임기가 1년 정도 저는 생각하고 1년 내에 이런 개혁 조치를 완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고민하고 해서 이 대통령실에 예. 특별감찰관 만들고 고위공직수사처 만들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될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임기 말 정도에 만들었어요. 제대로 시행을 못 해보고 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 이게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초반부에 해서 이게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의미 있는 저는 이것이 말씀이세요. 예. 정성호 법무장관을 임명한 네. 이유와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 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치러진 당대표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박찬대 후보가 선명성 경쟁에 나서는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